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문득 잠이 깨서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나는 언제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다 써버렸고, 이제 내 손에 남은 거라곤 몇 푼 안 되는 연금과 조금씩 아파오는 몸뿐인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재물운이야 하며 웃어넘기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다르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싶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내가 계산하면서 야, 내가 살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 내린다고 믿었던 재물운이 사실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내뱉는 단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독 돈이 마르지 않고 귀인이 줄을 잇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기이하고도 선명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운을 찾으려 애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기에 67살 박정숙님과 동갑내기 최상훈님이 계십니다. 정숙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아끼며 살았지만 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이 모일만 하면 큰일이 터져가슴을 쥐어뜯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반면 상우님은 은퇴 후 별다른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고 자식들이 성공하며 본인의 건강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계십니다.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온 두 분인데 왜 한 분에게만 우주의 모든 복이 쏟아지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우님이 습관처럼 하는 어떤 특별한 말의 진동에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는 데는 여러분의 나이가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혹은 그 너머의 연세라 할지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2026년은 전혀 다른 풍요의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밤새 가슴앓이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굽히며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2026년이 준비한 그 풍성한 잔치상의 주인공으로 앉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물의 신이 기뻐하며 달려오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깨우고 막혔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2026년. 재물운이 폭발하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행동 양식과 그 말의 정체를 하나씩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내년은 분명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의 대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도 선명한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시작되는 말투입니다. 흔히들 관상은 바꿀 수 없어도 말씨는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재물은 생명체와 같아서 에너지가 밝고 환한 곳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사소한 말버릇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재물운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걸까요? 경기도의 한 복지관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3, 4, 5 모여 앉은 카페 한 구석에서 68살 최정숙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숙님은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님 주변에는 늘 돈이 없다거나 사는 게 힘들다는 한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숙 씨, 이번에 손주 돌이라며? 좋겠네. 라고 축하를 건네면 그녀의 대답은 늘 이랬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다 돈 나갈 일이지. 요즘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내 등골만 휘지 뭐. 반면 같은 수업을 듣는 70살 박순자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똑같이 손주 뒷바라지에 지칠 법도 한데 순자님은 어머,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손주 보러 갈 생각하니까 기운이 나네. 올해는 나라에서도 도와주는 게 많다니 다행이죠 뭐. 라며 문장의 끝을 항상 다행과 감사로 맺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의 말에 벌어졌습니다. 정숙님은 오랫동안 내놓았던 빌라가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까지 떼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순자님은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예전에 사두었던 작은 땅이 수용되면서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자녀들도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며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정숙님은 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사실 그 운의 차이는 두 사람의 입술 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언어 습관과 삶의 성취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명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특히 문장의 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적 상태와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평소 대화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같은 부정적인 종결 어미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82%나 더 높았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부정적인 단어에 반응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잘 됐다, 덕분이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때 이를 자산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말투가 뇌의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하여 더 영리하게 돈을 관리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물지능을 높여준 것입니다. 2026년의 대우는 이처럼 뇌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야 말투가 너그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말투가 너그러워야 돈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정숙님처럼 문장의 끝을 항상 걱정과 부족함으로 맺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주변의 운을 밀어내는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생명체와 같아서 에너지가 밝고 환한 곳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돈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곁에는 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죠.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사람들은 설령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을지언정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지라고 말하며 스스로 운의 통로를 닦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곧 나의 신용대출이 되고 그 신용이 결국 돈을 불러오는 귀인을 만드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말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결실이자 재물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우아해진다. 이 말의 본질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내 미래의 설계도라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스스로의 언어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그려 넣고 있는 셈이죠. 혹시 주변에 늘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의 기운을 쏙 빼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2026년에는 그들의 말에 전염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마음의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그래도 나는 내년이 기대된다고 대답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예쁜 말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기억하는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을 피해갔던 재물운도와 이제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구나 하며 반갑게 달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의 대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흔히들 얼굴이 펴져야 팔자가 핀다는 말을 하죠. 단순히 타고난 생김새가 잘생기고 예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얼굴 근육에 새겨놓은 그 결이 어떻게 돈과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지 그 오묘한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72살 박창식님은 주변에서 깐깐한 영감님으로 통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지만 성격이 워낙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없으셨죠? 특히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미간을 깊게 찌푸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가만히 계셔도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창식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바둑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싶던 이웃들이 창식님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어휴, 박 형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하며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식님은 속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들 저러나 싶어 더 입을 꾹 다물게 되었죠. 그러던 중 예전 직장 동료였던 한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 부동산 컨설팅으로 크게 성공한 이른바 운 좋은 사람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창식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창식아, 내 얼굴은 지금 굳게 닫힌 성벽 같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떤 복이 담을 넘어가겠니? 그날 이후 창식님은 큰 충격을 받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어색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인상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신기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소면 그냥 지나쳤을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중 한 분이 창식님에게 놀면 뭐 하냐며 아주 조건이 좋은 소규모 상가 관리직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째 팔리지 않던 시골 땅까지 죗값을 쳐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것이죠. 창식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운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따뜻하게 열린 얼굴을 보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표정이 운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입술이 닿지 않게 치아로만 볼펜을 물게 하여 억지로 웃는 근육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입술로 볼펜을 물어 찡그리는 근육을 쓰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은 만화를 보여주었더니 웃는 근육을 사용한 그룹이 훨씬 더 큰 재미와 행복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연구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은은한 미소를 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확률이 64%나 더 높았습니다.
신뢰는 곧 돈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투자를 받거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거나 누군가 기꺼이 정보를 건네주는 상황은 모두 그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표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얼굴 근육을 조절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고도의 심리 전략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내 얼굴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보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창식님의 사례에서 보듯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거절의 신호를 보냅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옵니다. 기회라는 보따리를 든 귀인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엄하고 어두우면 아유, 저기엔 보따리 풀 분위기가 아니네 하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도 복잡한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죠. 이때 여러분의 부드러운 표정은 막힌 운의 혀를 뚫어주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웃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웃는 표정이 그 여유를 만들어낸 것이 본질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생각, 습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얼굴의 근육으로 고착된다는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 또한 행복한 삶은 곧 즐거운 표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험난한 세월을 굳이 찌푸린 주름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낸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2026년의 새로운 재물복을 부르는 가장 우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나 자신을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2026년에는 내 얼굴처럼 환한 일들만 가득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축복을 건네보세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어 얼굴이 굳어지려 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과 마음의 선을 그으세요. 내 소중한 얼굴을 남의 잘못 때문에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길을 나설 때 2026년의 재물운은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여러분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6년 대운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는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의 마음가짐, 바로 돈 쓰는 습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흔히 재물운이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큰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올바른 곳으로 보내주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65살 이영희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자린고비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신 탓에 100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시장에 가면 콩나물 값을 깎느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행여나 본인이 밥값을 더 낼까봐 계산할 때가 되면 슬쩍 신발끈을 묶거나 전화를 받는 척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영희님은 그렇게 아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걸 보며 안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영희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남편과는 돈 문제로 늘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렇게 지독하게 아낀 돈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 새어나갔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로 큰 돈이 나가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하는 등 불운이 겹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존경하던 한 지인이 영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 돈은 물과 같아서 가둬두기만 하면 썩는 법이라네. 돈을 쓸 때 아깝다는 마음으로 쓰면 돈도 자네를 싫어하게 돼. 그 말을 들은 영희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상인들에게 깎아달라는 말 대신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네요 라며 웃으며 갓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먼저 그동안 미안했다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죠.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인색했던 영희님이 베풀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좋은 투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 용돈을 2배로 보내주는 등 생각지도 못한 재물운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팀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준 뒤 한 그룹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타인을 위해 쓰거나 기부를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은 자신을 위해 쓴 그룹보다 훨씬 높은 행복 수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의 소득 수준 또한 일반인보다 28%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타인에게 베풀거나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에서는 보상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며 타인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됩니다. 즉, 돈을 잘 쓰는 사람 주변에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게 되고 이 자본이 결국 더 큰 재물 기회를 물어오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의 대우는 이처럼 돈을 기분 좋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안착합니다. 여러분, 돈은 차가운 금속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영희님처럼 아깝다는 공포와 결핍의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돈은 그 주인을 괴롭히는 도구로 변합니다. 하지만 돈을 쓸 때 이 돈이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 돈이 누군가에게 가서 또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는 축복의 마음을 담으면 돈은 친구를 데려오듯 더 큰 풍요를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쓸 때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당당하고 기쁘게 씁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유 있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기회 또한 그런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법이죠. 특히 여러분 세대에게 돈은 생존과 직결되기에 더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지갑의 입구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여유가 막혔던 재물운의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부에 대해 아주 명쾌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돈은 걸음과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걸음을 한 곳에 쌓아만 두면 악취가 나고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리면 온갖 곡식과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근심의 씨앗이 되지만 지혜롭게 나누고 사용하면 2026년이라는 인생의 밭에서 수만 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참 힘들게 모으고 아끼며 살아오셨죠.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순간 오히려 돈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느끼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뒤에 혹시 손해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만히 가슴을 토닥여 주세요. 나는 그만큼 넉넉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네 번째로 2026년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공간 정리 습관입니다. 운을 부르려면 집안 구석을 닦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 그저 미신인 줄로만 아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경제적 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지표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70살 김석훈님은 전형적인 알뜰파 시니어였습니다. 석훈님의 집 베란다와 창고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아둔 낡은 신문지, 고장난 가전제품, 작아서 못 입는 자식들의 옛날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석훈님은 그것들을 추억이자 재산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물건들은 석훈님의 기운을 갉아먹는 잡동사니 감옥이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니 집안 공기는 늘 탁했고 석훈님은 사소한 물건 하나를 찾는데도 한참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서류나 고지서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집안이 어수선하니 마음도 덩달아 초조해져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가 찾아와도 정리할 게 너무 많아라며 스스로 기회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석훈 씨, 집안의 낡은 물건들이 복이 들어올 통로를 다 막고 있네요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석훈님은 한 달간 매일 조금씩 집안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집안에 볕이 잘 들기 시작했고 석훈님의 머릿속도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비워지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예전 주식 통장을 발견했는데 잊고 있던 종목이 수십 배나 올라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지인과 함께 소규모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박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공간의 상태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범죄 심리학과 사회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그 사소한 무질서가 방화나 강도 같은 큰 범죄를 불러온다는 이론이죠. 이를 개인의 삶에 대입하면 정리되지 않은 방 한 구석의 잡동사니가 결국 내 삶 전체의 무질서와 재물 손실을 불러온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감퇴시키죠. 즉, 지저분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충동적인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칠 확률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루 10분씩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맑은 정신은 곧 명확한 경제적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의 거대한 재물운은 이처럼 자신의 공간을 통제할 줄 아는, 즉 운을 담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마치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데 집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낡은 물건들이 발에 치인다면 그 손님이 기쁜 마음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2026년의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에 집착하며 공간을 꽉 채워두는 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원천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석훈님처럼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마음은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나중에 돈이 없을지도 몰라,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못 사면 어쩌지 하는 그 공포가 여러분의 공간을 죽은 물건들의 무덤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감히 비우는 행위는 나는 언제든 필요한 것을 새로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풍요의 선언입니다. 공간 정리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가려내는 우선순위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된 사람은 재물 관리에서도 무엇이 진짜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황금빛 재물운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과 풍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고 그 건강은 주변의 간결함에서 시작된다. 복잡한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단순한 것은 정신을 부자로 만든다. 수십 년 쌓아온 물건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한 곳, 여러분의 지갑 속 영수증이나 서랍 한 칸만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로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신호는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 친절하지만 나보다 형편이 어렵거나 내 서비스를 돕는 분들에게는 무심코 본성을 드러내곤 하죠. 하지만 2026년의 거대한 재물운은 바로 그 무심코 내뱉는 틈새를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덧 69이 된 조한수님은 은퇴 후 한 중소기업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귀천은 있어도 인격의 귀천은 없다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분이나 식당의 어린 종업원들에게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수님의 오랜 친구인 김기택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택 씨는 소위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어이라고 부르며 하대하기 일쑤였고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해도 못 본 척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기택 씨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님이 사는 아파트에 새로운 보안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수님은 은퇴 후 소소하게 시작했던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의 판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평소 한수님이 따뜻하게 대했던 경비원분이 퇴직하며 한수님에게 조심스럽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조 선생님, 제가 평소 선생님의 인품을 보고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이번에 큰 건설사 구매팀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이 믿기지 않는 인연은 결국 수십억 대의 납품 계약으로 이어졌고 한수님의 재물운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기택 씨는 운이 좋았다며 질투했지만 사실 그것은 한수님이 수십 년간 뿌려온 존중의 말이 싹을 틔운 결과였습니다. 약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 운을 부른다는 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팀은 지위와 언어적 태도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으로부터 고도의 신뢰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호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호의나 존중을 받았을 때 이를 되갚으려는 강력한 본능적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이들 중 하급자에게 존중을 표한 그룹은 나중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무려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자산가들의 78%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웨이터나 운전기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심코 약자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무형의 자선이 되어 돈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즉, 나에게 당장 이득을 줄 수 없는 약자를 대할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가르십니다. 재물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고 단단한지를 보고 담깁니다. 한수님처럼 경비원이나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선언이자 운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평판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돈이 되어 여러분의 통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그의 정언 명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의 깊은 뜻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치열한 세상 사느라 마음이 딱딱해져서 가끔은 남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후회하신 적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2026년의 대우는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대운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타인의 호의와 찬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칭찬 반응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독 아유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모료라며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손살에 치며 밀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2026년의 거대한 재물운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받을 자격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경기도의 한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시는 67살 민경자님은 실력이 참 출중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단아해서 전시회 때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경자님은 누군가 어머 경자씨 글씨가 정말 명필이네 라고 칭찬하면 늘 정색하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유 명필은 무슨요. 부끄럽게 그런 말씀 마세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경자님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건넸던 사람들은 그녀의 날선 반응에 민망해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일쑤였죠. 심지어 한 지인이 경자씨 글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사무실에 걸어두고 싶은데 정식으로 작품을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도 경자님은 제 실력이 부족해서
돈 받고는 못 팔아요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재물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존경하던 서예 선생님이 경자님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경자씨, 칭찬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네. 그걸 거절하는 건 하늘이 주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아. 내일부터는 누가 칭찬하면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해보게. 경자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안에서 맴돌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신기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칭찬을 기쁘게 수용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고 기운이 너무 좋다며 작품 의뢰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경자님은 2026년을 앞두고 생애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큰 수입과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실제 성공과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팀은 자기 수용성과 경제적 성취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타인의 칭찬을 부정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확률이 45%나 더 높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용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칭찬을 거절하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결핍의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결정적인 재물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며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면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효능감이 상승합니다. 이 상승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큰 일을 맡겨도 될 인물이다라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즉, 칭찬에 대한 짧은 감사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투자의 확신을 주고 나에게는 불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자존감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막힌 곳은 피하고 뚫린 곳으로 흐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자님처럼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대우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돈 또한 이 주인은 나를 소중히 다뤄주겠구나 하며 기쁘게 찾아오는 법이죠. 이제는 누군가 여러분의 노고를 알아주고 박수를 보내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없어서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고맙습니다. 참 기분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화답할 때 여러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풍요로운 기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에 져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온 우주가 귀한 것을 가져다 준다. 또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스는 자기 신뢰가 성공의 제일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장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따뜻한 긍정과 수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칭찬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줘서 고맙다. 너는 참 근사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칭찬을 감사의 미소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 2026년의 재물운은 여러분의 그 넓은 가슴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잠들었던 재물운을 깨우고 귀인을 불러들이는 비밀스러운 신호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거창한 투자 기법이나 남들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말투, 나의 표정,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처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결정짓는 법이죠. 부유함이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빚어내는 삶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물은 구름처럼 모였다가도 흩어지지만 여러분이 쌓아온 품격과 선한 말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은 여러분이 그동안 정성껏 일구어온 그 마음의 밭에서 황금빛 결실을 맺게 해줄 소중한 기회의 해가 됩니다. 결국 큰 운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과 넉넉함이 밖으로 흘러넘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작은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 어떤 조언보다 따뜻한 위로와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두잇이었습니다.